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온 라이브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저희 이데일리온 파트너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실적 시즌을 맞이하면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LG U+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사실 4분기 통신주들의 실적은 부진할 것이다.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서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역시나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LG U+ 1,550억 원가량으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8%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지난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8,818억 원가량 기록하면서 역시나 두 자릿대 하락률이 나타났습니다. SKT 그리고 KT, LG U+까지 모두 다 3사가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역시나 일회성 비용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적 발표가 나는 대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실적 공유하면서 이에 대한 주가 추이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LG U+ 주가 함께 보면요. LG U+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발표된 뒤에 그래도 좀 견조한 흐름 이어갑니다. 1.3%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만원선 웃돌면서 주가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파트너와 인사 나누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곽유정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요,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그래도 조금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급락했기 때문에 이제 반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 주요하게 보고 계시는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월요일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멕시코, 캐나다 관세 부과 이슈가 월요일에 사실 들어온 게 아니라 기존에 계속 나와 있었던 이슈였었는데 막상 이제 관세 부과를 하겠다고 하자 시장이 정말 깜짝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사실 시장이 좀 추가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도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화요일 기점으로 해서 이 관세 부과 이슈가 한 달 뒤로 지금 연기가 된 덕분에 향후 이제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또 들어와준 상황이고 거기다 또 중국 쪽에 대해서도 4일부터 미국 쪽에서 관세 부과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잖아요. 중국 쪽에서도 이제 보복 관세를 10일 날 이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텀을 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에서도 중국의 원래 기존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었던 상태에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양국 간의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 이런 이제 관세 쇼크가 월요일은 놀랬지만 어느 정도 지금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소강 상태의 흐름을 띠고 있는 그런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월요일에 이 논란 가슴 아직까지도 좀 진정이 좀 되어가는 그런 와중에 트럼프 그 관세 부과 이슈로부터 좀 자유로운 그런 이제 수익 섹터들 위주로 시장에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소속들이 좀 관측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조선, 방산, 게임, 엔터 이런 이제 종목들이 시장에서 반등세가 조금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지금 오전 기준으로 했을 때 순매도 지금 전거래일에 대비해서 전환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외국인 순매수세가 지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봤을 때 여전히 이 관세 부과와 관련된 이슈들을 좀 경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 외국인 그 매도세로 좀 어느 정도 관측이 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다음 주 10일 중국 쪽에서 보복 관세를 그냥 그대로 매기느냐 요 여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일 딱 기점으로 해서 그대로 이제 안도 랠리가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 이제 주 후반부까지도 계속 좀 봐야 되는 그런 이벤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오늘 이제 시장 흐름을 한번 보면요, 여전히 시장 흐름이 지난 12월 기점으로 해서 저점을 지금 올려 나가고 있는 분위기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이제
시장에서 쇼크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선 내에서 지지받아주는 모습이 오히려 나와줬거든요. 코스피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딱 61선 기점으로 지지받아주면서 지금 정배열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고 추세상으로 역시나 지금 V자 반등 구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안도 랠리의 여부 다음 주에 달려있다라는 점 고려하시면서 시장 전략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이슈 쇼크 그리고 딥시크 쇼크로 인해서 월요일장 국내 증시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크게 출렁였었는데요. 이 우려가 과도한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고 생각보다 그래도 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관세를 유예한다는 그런 소식까지도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충격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설 연휴 기간 동안 우리가 쉬는 동안에 다양한 이슈가 있었고 이번 주는 좀 글을 소화해주는 한 주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실적 시즌, 어닝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지어서 이어지고 있는데 SK바이오팜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406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무려 175%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지난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963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제일 주목하는 게 적자를 지속했던 실적을 전환할 수 있는 그 트리거가 언제쯤이냐를 좀 주목을 하는데 SK바이오팜이 오늘 흑자 전환 실적을 공시하면서 주가도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 실적 발표가 된 뒤에 슈팅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8.3%가량의 상승이 나오면서 11만 7,400원대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오 관련 기업들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 참 많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실적 역대급 실적 발표했었고요. 올해 역시나 바이오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데 이 바이오 기업들 볼 때 아무래도 큰 기업들의 실적은 잘 나오는데 또 작은 기업들의 실적은 아직도 대출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서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다는 점 확인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는데 종목 선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 발표 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슈는 또 어떤 걸 체크해야 될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개장 직후에 여러 섹터들이 좀 강한 반등이 나왔거든요. 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선정한 이슈는 어떤 걸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는 약간 좀 트럼프 수혜 섹터들이 움직임이 나와주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특히 좀 부각이 됐었던 이제 섹터가 우크라이나 재건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재건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단은 갭상승으로 좀 뜬 상태에서 출발한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 공략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보수적일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승률 상위 종목들 보면 삼부토건, SY스틸텍, 그리고 전진건설 로봇과 같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엮여있는 종목들이 지금 상위 종목으로 등락률 상위에 지금 잡혀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전거래일이었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영국 언론인 피어스 모건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그 대화 관련된 내용이겠죠. 이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푸틴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항상 해오던 이야기가 뭐냐면 계속해서 그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들을 많이 해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인터뷰에서 여전히 뒤에 한마디 더 붙이긴 했습니다. 나는 그를 여전히 적으로 간주한다. 솔직히 말해서 그도 나를 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그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선 때부터 계속 언급을 해왔었던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좀 약간 회의적으로 대화를 하고 싶긴 한데 그도 나를 안 좋아하고 나도 그를 좋지 않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약간 기대감을 한풀 꺾이게 만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가 나올 수 있었던 건 지금 미국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특사인 키스 켈로그가 14일에서 16일 독일에서 열리는 미넨 안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종전 구상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꽤 오래됐었죠. 네. 2022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러시아 쪽에서 우크라이나 침공한 지 약
그 3년을 맞이하기 직전에 이제 공개가 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전 관련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그대로 두고요.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해서 러시아가 다시 침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포함됐다고 하니까 오늘은 이제 소폭의 갭상승으로 뜨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그 시일 있죠? 14일에서 16일. 그러니까 다음 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또다시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차피 보수적으로 보시더라도 이 일정에 맞춰서 눌림목이 나왔을 때 그때 공략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관련 종목들 강세 움직임 나와주고 있는 종목들 몇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SY 스틸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SY 스틸텍보다 SY가 수혜주로 저는 거론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SY의 자회사가 SY 스틸텍이죠. SY 쪽에서 모듈러 주택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당연히 재건할 때 모듈러 주택을 당연히 우크라이나 가서 또 만들게 되고 도와주게 된다면 SY가 저는 당연히 수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SY 스틸텍 쪽에서는 뭐 그런 이제 SY 쪽에서 그런 이제 모듈러 주택 쪽을 도와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는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다라고서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는 지난 7월부터 12월 달까지 계속해서 SY 스틸텍이 재건 어떻게 보면 대장주로 계속 움직임이 나와주는 모습, 우상향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지금 돌아가는 모습이 관측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실질적인 수혜주라고 한다면 SG와 HD 현대건설기계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G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크라이나 그 도로 재건 사업 관련해서 수주를 2건 정도 따낸 지금 이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SG 주가 움직임 보면은 삼각수렴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관련 이슈가 들어와준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왔을 때 3,700원 구간대까지도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대가 지금 현재 열려 있다라는 점에서 SG 가장 또 수혜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쪽 종목을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좀 투자성으로 좀 저는 무거운 종목을 선호합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HD 현대건설기계, HD 이제 현대 쪽에서도 계속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제 도와준 기계를 이제 제공한다든지 이런 이력들이 실질적으로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건설기계가 지난 이제 7월 달에도 반짝 반등이 나왔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점도 지금 현재 들어 올려주는 중이죠. 거기다가 지난 전고점 구간대까지 지금 돌파를 막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주게 된다면 향후 이제 9만 원 선 구간대까지도 상단 매물대가 지금 열려 있다라는 점에서 좀 무거운 종목, 안정적인 종목을 선호하신다 하신다면 HD 현대건설기계도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독일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미국의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급등을 했는데 이 오늘 급등할 때 따라잡기보다는 눌림목 구간 그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게 됐을 때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곽유정 대표와 함께 세 가지 종목까지 추려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트럼프에 의해서 우리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샘 올트먼에 의해서도 네.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료 AI라든가 로봇, 반도체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의료 AI를 찝어주셨어요. 어떠한 이슈 때문일까요? 일단은 오픈 AI CEO인 샘 올트먼이 의료용 챗 GPT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반적으로 지금 의료 AI 관련주 쪽에 훈풍으로 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대표적인 종목들 세 종목만 좀 빠르게 봐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이제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가 나왔는데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의료 AI 쪽에서는 1세대 관련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관련 이슈가 나온 것을 보면은 오픈 AI의 챗 GPT 간 흉부 엑스레이 해석 성능과 비교에 관한 연구 결과 진단 정확성에서 GPT를 앞선 것으로 지금 나타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다시 재부각이 되면서 최근 근래 들어서 상승세가 이제 반등이 강하게 나와주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기술적인 움직임 봤을 때 지난 11월 달 정고점 구간대를 뚫어주는 움직임이 지금 관측이 되고 있고 시장에서 좀 부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래량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세에 좀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규 상장주 중에서는 저는 오늘 3빌리언도 주목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픈 AI 쪽에서 챗 GPT를 만든다라고 했지만 앞으로 이제 의료 AI 영역이 기존의 진단에서부터 이제 치료 영역까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희귀 유전자 질환 같은 경우 이제 진단하는 그런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3빌리언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빌리언이 이제 상장 이후 7,62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1월 달 구간에서는 이제 조정 한번 주면서 횡보세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2월 달 구간에서 다시 재차 반등세 나와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률이 좀 강하게 나와주는 모습이었거든요. 현재까지는 추세가 아직 하단으로 꺾이는 움직임은 아니라서 의료 AI 쪽에 있어서도 이런 진단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당연히 또 재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의료 AI 기업 했을 때 셀바스 AI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은 셀바스 헬스케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전자동 혈압계를 만드는 기업이라서 병원 같은 데 갔을 때 혈압계 재잖아요. 네. 거기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 셀바스 헬스케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셀바스 AI 그 모회사 쪽에서 AI와 관련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의료기기는 셀바스 헬스케어에서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부각이 된 모습인데 지금 추세상으로 흐름 봤을 때 박스권으로 지금 횡보 중에 있거든요. 오늘 구간에서는 상단선 구간대까지 올라왔는데 5,700원 구간대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시세 움직임 재작년에 13,000원 구간대까지 갔었던 종목이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강한 좀 끼가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세 종목 이제 위주로 흐름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의료 AI 관련된 섹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섹터 안에서도 순환매 돌고 있고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군들도 있는데요. 오늘 세 가지 종목 추려주셨으니까 이 종목 위주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트럼프라던가 샘 올트먼의 발언 하나하나를 우리 시장이 출렁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실적이 잘 나와서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식품과 관련된 섹터입니다. 우선 S&D가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갔어요. 네. 식품 관련 모멘텀 짚어볼까요? 일단은 제가 오늘 그 장 전에 네. 브리핑 이제 K푸드 관련해서 도와드렸을 때 삼양식품을 가지고 왜냐면 작년에 K푸드 하면은 대장주가 맞아요. 삼양식품이었잖아요. 고민을 하다가 삼양식품의 공장이 또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점에서 이 관세부가 이슈를 좀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상이라는 기업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도와드렸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모멘텀이 지금 너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오늘 이제 삼양식품 쪽에서 영업이 3,000억을 달성했다라는 네. 이슈가 나왔고 S&D 같은 경우는 이제 불닭볶음면에 들어가는 이제 소스류라든지 이런 걸 이제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훨씬 더 지금 상승률이 높게 나와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거래 같은 경우에도 K푸드 관련돼서 풀무원이 또 실적 모멘텀을 타고서 올라가주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왔는데 대미 지금 무역 흑자가 그 식품 쪽에서는 2조 가량 나오고 있고요. 중국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으로 수출이 잘 되고 있는데 중국 쪽에 경기 침체가 있다 보니까 중국 쪽의 수출액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푸드 열풍이 강하다면 관세부가 이슈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은 라면 관련주 중에서 저는 농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농심도 미국에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실적 모멘텀을 타고 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 쪽에 공장이 있거나 관련 법인이 있거나 한 그런 기업들이 조금 더 수혜를 받고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위주로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트럼프의 관세 이슈에서 조금 더 자유롭기 위해서는 미국의 공장이 있는 기업을 위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지금 식품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공장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대한 우려가 클 수 있다, 실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언급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공약주를 빠르게 확인을 해볼 텐데요. 역시 미국에 그럼 공장이 있는 기업일까요? 네. 오늘은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오늘 강한 또 상승세를 보여준 기업이 잉글우드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잉글우드랩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고가 라인 같은 경우에 뉴저지 쪽에 공장이 있어서 그쪽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쪽에서 이 선크림을 판매하려면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가 돼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돼서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미 허가를 받아놓은 2011년도경에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여름만 되면 움직임이 나오는
나오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미 쪽에서 또 한국 화장품에 대한 그런 또 니즈가 있는 상황이고 특히 우리나라 화장품 또 선크림 같은 경우 배탁 현상도 없기 때문에 계속 굉장히 좀 선호를 받는 편이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그 최저 4,300원 2023년도 기준으로 4,300원 구간에서 약 2년 정도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28,0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었는데요. 최근에는 그 상승분이 되돌림이 지금 다 거진 나와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트럼프 관세 부과 이슈로부터 화장품 관련주들도 좀 더 자유로운 이런 이제 인그루드랩과 같은 기업들이 다시 재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워낙 낙폭이 큰 상황이잖아요. 주가 반등세가 되돌림이 좀 나와준다면 9,000원 구간대까지는 어차피 좀 무난하게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10,000원 이제 살짝 아래 구간인 9,800원 구간대까지 목표가 세워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현재 구간에서부터는 시초가 이하로 매수가 천천히 분할 매수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푸드만큼이나 K화장품 뷰티도 지금 여전히 인기인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보시고요. 손절가는 만약에 짧게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기준 하에 7,900원 구간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인그루드랩이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전하고 미국에 공장이 있다라고 모멘텀 말씀해 주셨고요. 가격 밴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